2010년에 태어난 아기에게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겠다라고 해갖고 후반기에 정말 미친 듯한 경기력을 다시 보여주잖아요. 후반기 때 10골 넣고 첫 우승까지 이끌었는데 네. 이때 정말 뭐 자신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. 자신감보다는 정말 책임감이 많이 생겼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첫째, 태아가 태어난 이후로 제가 더욱더 많이 변했던 게 사실이고 그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제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그때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모든 부모님이나 가장이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. 자기 자식한테 떳떳한 아빠가 돼야지. 그리고 저희 와이프한테 떳떳한 남편이 돼야지.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게 그렇게 경기장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태어날 아이의 영향도 물론 많이 받으셨겠지만 또 어떤 내조를 받으셨길래 그렇게 부활을 하셨는지가 또 궁금하거든요. 저한테 가장 큰 내조는 저를 좀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. 항상 저희 와이프는 제 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려고 생각을 해요. 좀 더 존중을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. 네.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내조가 그죠.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2010년 이 활약을 발판으로 해서 이듬해엔 프랑스 리그왕으로 또 진출을 합니다. AJ 옥세르에서 반 시즌 동안 2골 1도움으로 팀의 강등을 막는 알토란 같은 공격력을 또 보여줬는데요. 그때 첫 해외 진출 어떠셨나요? 모든 축구 선수가 꿈꿔왔던 유럽 진출이었고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갔지만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했고 정말 꿈에 그리던 유럽 선수들과 직접 부딪히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고 네.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느꼈고 그로 인해서 또 한번 성숙할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게 사실이고요. 인간적으로도 더욱더 많은 좀 넓이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로 인해서 좀 더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앞으로 축구 인생을 제 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다른 무대 중에서도 굳이 프랑스를 좀 선택했던 이유가 좀 있을까요? 그때 당시 또 제가 뭐 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지가 넓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럴 어디를 선택하고 이럴 갈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프랑스를 선택을 했는데 정말 저는 너무나 좋았고 나라조차도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불어도 굉장히 이쁘거든요. 네, 그래서 좀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후에는 군 복무를 위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국내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. 시간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가장 아쉽기는 해요. 제가 좀 더 유럽에서 좀 더 생활을 하고 좀 더 많은 걸 이루고 싶었는데 근데 어찌됐건 저는 이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이라는 게 그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. 돌아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은 걸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친정팀 FC 서울로 복귀한 다음에 군 복무를 위해서 경찰청에 입대했다가 돌고 돌아서 2016년에는 광주 FC로 좀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. 이때 큰 아들 때문에 어떤 이런 생각을 결정을 하게 됐다고 들었어요. 아들이 이제 제가 그때 한창 경기를 못 나가고 하니 그때 철이 없을 때니 아빠는 왜 경기 안 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축구 선수인데 경기에 나가야 되는데 경기 안 나가 이러는데 제가 뭐라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창피한 얘기고 그래서 진짜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던 게 사실이에요. 그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가장 사랑하고 애착이 강했던 FC들을 떠나야겠다라는 게 결심을 했고요. 그렇게 어찌됐건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였지만은 지금 당장 그때 당시 돌아간다고 해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광주에 가서 대반전이 좀 일어났습니다. 광주에서 개막전부터 골을 넣기 시작하더니 그 시즌에 총 20골 넣고 득점왕에 오르게 됩니다. 본인 생각해도 좀 믿기지 않는 일이 많이 벌어졌죠? 네,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게 사실이었고 제 축구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었고 큰 도전이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때 당시 남길 감독님이 워낙 많은 배려도 해주셨고 또 지금 생각해보면 또 어떻게든 믿고 기다려주시려고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축구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었고 마지막 모험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결과론적으로 굉장히 좀 해피엔딩이 돼서 지금 또한 굉장히 흐뭇하고 나쁘지 않은 결과였구나. 그래도 증명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아들한테 좋은 이야기거리,
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그게 또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. 네. 광주 FC로 간 게 마지막 도전이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다음에 강원 FC로 또 이적을 했습니다. 한창 막 올라와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왜 이적을 또 하신 건가요? 모든 여건이 이제 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구단이다 보니 이제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긴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어떻게 이적을 시키면서 이적료를 발생시켜서 좀 더 살림에 좀 더 보탬이 되고 저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로서의 가치가 더 인정을 받고 싶고 해서 서로 이제 잘 맞아 떨어졌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강원이 이제 또 한창 이제 그때 일부러 올라와서 많은 선수를 영입을 하고 좀 더 그때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킬 때거든요. 시기에 좀 잘 타이밍이 잘 맞아서 또 한 번에 도전을 하게 됐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강원에서는 그러면 선수 생활에서 있어서 본인에게는 좀 어떤 시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? 뭐 매번 아쉽긴 하지만은 좀 강원 F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, 진짜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MVP 이후로 갔는데 근데 정말 강원 제가 축구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아팠던 적이 없는데 정말 많이 아팠어요. 가서 정말 많이 우울하기도 했고 혼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걸 해주려고 생각했고 좀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그러지 못해서 지금 또한 굉장히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지 않나. 아픈 손가락 같았던 그 3년간의 강원 FC 생활을 마치고 올해는 제주 FC로 이적을 했는데요. 광주 시절에 제2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남길 감독과 다시 의기투합하기 위해서 가신 건가요? 먼저 뭐 남길 감독님에 대한 신뢰와 또 감독님과의 저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2부 리그지만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 유나이티드라는 좋은 구단이 분명 제자리로 1부 리그로 올라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됐고요. 지금 또한 굉장히 그 선택이 그래도 올바른 선택이었구나. 그래도 증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주 유나이티드가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팀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위기를 바탕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또 네. 명문 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동적 선수 제주에 있을 때 언제 은퇴를 좀 결심하게 됐고 또 은퇴를 결심한 이후에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좀 지내왔는지 궁금합니다. 혼자서 한 3개월, 4개월 정도 고민을 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경기를 나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경기를 나가는 분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.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또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신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.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못 버티겠더라고요. 그래서 좀 내려놔야지. 근데 또 가장 어려운 게 내려놓는 거더라고요. 제가 한 몇 달을 고민했는데 오늘 내려놔야지 했는데 내일 아침 되면 다시 모든 게 또 제자리로 되고 그게 가장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내려놓는 것 자체 연습을 계속 한 3개월, 4개월 하다 보니 저희 와이프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딱 전부 이제 내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마음이 정신적으로 조금은 편해지고 좀 잠도 좀 잘 자고 좀 그렇게 돼서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. 현재 B급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고 이제 내년부터 A급 자격증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. 18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어떤 감독이 되고 싶으신가요? 근데 아직 뭐 명확하게 어떤 감독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. 아직 이제 방향성은 찾지 못한 것 같아요. 제가 가슴속으로 어떤 감독이 돼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직 경험도 없고 배움도 없고 한 번도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득을 시킬 수 없을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을.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이 부딪히고 제가 아무리 뭐 축구 선수를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축구 선수와 축구 지도자는 같은 연결성은 있지만은 다른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이 경험하고 또 어찌됐건 선수들과 같이 부딪히면서 좀 더 많은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도자로 K리그에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어느 팀으로 부임을 하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. 친정팀이었던 서울로 가길 원하는 팬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또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던 강원 FC도 있고 광주도 있고 어디일까요?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가장 애착이 가고 지금 또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인 FC 서울이 애착이 많이 가요. K리그에서의 가장 큰 목표는 FC 서울 감독이 되고 싶고 네. 그렇지만 FC 서울에 걸맞는 감독이 되려면은 또 그만큼 더욱더 멋진
감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먼 얘기이긴 하지만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. 자,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. 멋진 18년간의 선수 생활을 응원해줬던 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먼저 K리그 팬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. 제가 선수 생활하는 동안 어떤 때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팬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 2의 인생 또 축구 선수가 아닌 지도자 정족으로서도 더욱더 멋지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더욱더 많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조가 18년 동안 선수 생활 정말 잘해왔고 또 내 옆에 있으면서 고참으로서 굉장히 잘해줬고 매우 훌륭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. 앞으로도 지도자 생활 또 같이 하면서 더욱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하기를 바란다. 조욱이 형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일단 같은 팀으로서 같은 선수로서 지낸 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많은 조언해 주신 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제가 응원 많이 하고 연락 자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조국 지도자 화이팅! 네, 조국 형이 저를 각별하게 챙기는 선수라고 지목을 해주셨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형이랑 짧은 시간이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공칠 수 있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. 앞으로 형의 제2의 인생 정말 응원하겠고 더 멋진 지도자로 거듭나서 꼭 좋은 선수들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